나는 오늘 무시당한다는 감각에서 시작합니다. 부른 적 없는 침묵이 먼저 토착하고 내가 건넨 온도는 상대의 바깥에서 식어갑니다. 그때 마음은 묻습니다. 내가 모자라서일까? 그러나 마르쿠스는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먼저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선순위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끌어당기는 질서를 세웁니다. 아래 10가지 연습은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서로를 밀어올리고 겹겹이 받쳐주며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순환입니다. 1. 기쁨의 연금술 바람이 아닌 불. 행복을 바깥에서 구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목이 마릅니다. 칭찬 한마디, 좋아요 하나, 누군가의 미소나 인정에 기대어 잠시 숨을 돌리지만 그 기쁨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 바람이 멈추는 순간 다시 공허가 밀려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바람을 잡으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 불을 피우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면 등을 스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불은 한번 타오르면 스스로를 밝히며 그 빛으로 어둠을 밀어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은 불처럼 내부에서 피어오르는 것. 누가 주지 않아도 꺼지지 않는 중심의 온기입니다. 이 온기는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인정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중 단 10분의 정적, 나만의 루틴, 나를 이해하려는 문장 하나가 그 불의 시작입니다. 책의 한 구절을 밑줄 긋고 그 의미를 하루 동안 곱씹는 것, 몸을 움직이며 땀으로 쌓인 피로를 정직하게 흘려보내는 것, 내 공간을 정리하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 이런 소박한 행위들이 모두 나를 밝히는 불의 재료가 됩니다. 자기 안에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나를 봐줬을까? 라는 불안은 오늘 나는 나를 잘 돌봤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의 순간 마음의 방향이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으로 향한 에너지가 다시 바깥을 비춥니다. 이때 기쁨은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전염됩니다. 자기 안에서 이미 따뜻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의 곁에서는 숨이 가라앉고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의 온도는 명확합니다. 부족해서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득 차서 나누는 사람의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현재를 누리는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철학적 구절이 아닙니다. 현재를 누린다는 것은 순간을 의식적으로 사는 일이며 그 의식이 쌓일 때 삶은 깊이를 갖게 됩니다. 기쁨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집중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새벽에 홀로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이는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의식을 수행합니다. 그 시간의 정적, 차의 향, 온기 이것이 스스로를 밝히는 불의 형태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이미 주권자의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원칙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는 아내와 어머니를 같은 날 잃는 극심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고 복싱을 하고 정치에 몸을 던지며 삶의 근육을 다시 길러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타인의 위로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내면의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마음의 불이 꺼져 있다면 그 행복은 금세 차갑게 식습니다. 반대로 고난 속에서도 불을 피운 사람은 모든 고통을 연료로 삼아 빛을 더합니다. 내면의 기쁨은 외로움을 견디게 하고 상처를 다스리며 삶을 반응이 아닌 선택으로 바꿉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구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타인의 기분에 따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맙지만 필수가 아니고 외면은 아프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중심을 지녔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세상 모든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결국 기쁨의 연금술이란 외부의 불안과 결핍을 내면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도 그런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의 존재는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이 곧 우선순위가 됩니다. 마르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외부의 축복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이다. 오늘 그 선택을 해보세요. 누가 나를 바라봐 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세요. 누가 내 행복을 책임지길 기대하기보다 내 손으로 불을 켜보세요. 작은 불이라도 좋습니다. 그 불이 바로 내 인생의 주권을 되찾는 첫 신호입니다. 이 경계의 미학 여기까지가 나의 시간.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종종 착각을 부릅니다.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양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선함이 아니라 경계의 부재입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고 남의 기분에 휘둘리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타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경계는 차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나는 이런 방식의 말은 힘들어요. 이 짧은 한 문장이 싸움이 아니라 안내문이 됩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 그래서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부탁에 예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시간은 남의 일정표로 채워집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다 결국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친절은 모두에게 예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경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책임감입니다. 내 에너지와 감정을 지키는 책임, 그리고 타인의 선을 존중할 수 있는 기준. 경계가 있을 때 관계는 서로의 땅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평화가 자랍니다. 고대 로마의 장군 킨키나투스는 승리 후 권력을 버리고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세운 선을 넘지 않는다. 그 선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주권의 선언이었습니다. 경계는 싸움이 아니라 존중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벽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나는 내 시간을 가볍게 대하지 않겠다.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삼라의 궤도 위성이 아니라 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분이 내 하루의 날씨가 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의 궤도는 사라지고 나는 내 인생의 위성이 되어버립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는 자는 우주와도 조화를 이룬다.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나여야 합니다. 나의 배움, 나의 일, 나의 호흡. 그것들이 하루의 리듬을 이룹니다. 그 리듬을 잃는 순간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우주를 침범하지 않고 서로의 궤도를 존중하며 나란히 도는 것입니다. 나는 별처럼 스스로 빛날 때 타인은 그 빛에 자연스럽게 이끌립니다. 빛을 구걸하지 않아도 내 안의 불이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사이를 수 있다는 감각 희소성이 만드는 집중. 사람은 늘 곁에 있는 존재의 가치를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잃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 생각이 마음을 깨어있게 한다. 당신이 늘 가능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의 리듬과 시간을 가진 사람일 때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고
당신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붙잡지 말고 당신의 자리를 먼저 지키세요.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누구에게도 쉽게 잃히지 않습니다. 공백의 기술 다 말하지 않을 용기.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때로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자신을 내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드러낸 이야기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책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말을 절제하는 자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진짜 매력은 공백에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고 조금의 여백을 남기는 태도. 그 여백이 바로 상대의 상상력을 초대합니다. 공백은 거리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싶게 만드는 미묘한 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성된 것보다 조금 모자란 것에 머뭅니다. 당신의 침묵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설명해야 하는 존재에서 느껴지는 존재로 바뀝니다. 육가치를 보이게 하라 호의에서 합의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힙니다. 사람은 노력 없이 손에 들어온 것을 진심으로 아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관계에서도 가치는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스스로 가볍게 대하지 말라. 세상도 그 가치를 가볍게 볼 것이다. 당신이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먼저 챙기고 늘 양보한다면 상대는 당신의 존재를 노력 없이 얻은 안정감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킬 때 관계는 달라집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무료 제공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 위에서만 나눌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호의는 좋지만 지속되는 관계를 만드는 건 합의입니다. 당신이 선을 긋고 기준을 세울수록 상대는 당신 곁에 머무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일방적인 베품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지켜내는 균형이 됩니다. 7. 즉각 반응을 멈추는 속도 느림은 품격이다. 누군가의 연락이 오자마자 대답하고 요청이 오자마자 움직이고 감정이 일자마자 말해버리는 순간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성급함은 실수를 낳고 여유는 진실을 드러낸다. 즉각적인 반응은 친절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통제의 부재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리듬에 종속됩니다. 조금 늦게 답하세요. 한 번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생각한 뒤 말하세요. 그 짧은 멈춤 안에서 당신은 감정 대신 의도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의 속도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언제나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당신의 삶이 의미로 채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여유 있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팔감정에 기대지 않는 균형 뜨거움 위에 차분함. 감정은 인간다움을 주지만 감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두면 삶은 늘 파도 위에 서 있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행동하라. 감정은 바람이고 이성은 돛이다. 분노가 치밀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상처가 클 때 바로 결론 내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한 걸음의 거리에서 비로소 무엇이 진짜 상처였고 무엇이 단순한 오해였는지 보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감정은 깊이가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감정을 소비하게 하지만 숙성된 감정은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따뜻하지만 차분한 사람, 그는 폭풍이 아닌 중심에서 사랑합니다. 그의 평정은 냉정이 아니라 힘의 형태입니다. 대화의 균형 항상 내가 먼저 시작하지 말라. 관계가 기울어질 때는 언제나 신호가 있습니다.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항상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항상 내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무게가 쏠린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허락하고 있는가를 보라. 늘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먼저 다가와 주는 사람으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기대 가능한 것으로 변합니다. 진짜 균형은 서로가 번갈아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가끔은 기다리세요. 당신이 멈춰야 상대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침묵이 바로 답입니다. 대화는 줄다리기가 아니라 서로가 중심을 찾아가는 리듬입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라면 그 리듬은 깨집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여유를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짜 존중입니다. 10 떠날 수 있는 용기 끝이 아닌 회복의 시작. 모든 관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존중이 사라지고 마음이 닫히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성장의 공간이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마음을 소모하지 말라.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너는 자유로워진다. 떠남은 냉정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에서 물러서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언제나 존엄합니다. 사람들은 붙잡아야 진심이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진심은 멈출 줄 아는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순간 그제야 관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떠날 수 있는 사람만이 머무를 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을 때의 머무름은 헌신이지만 선택지가 없을 때의 머무름은 체념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우선순위를 얻는 길은 비위를 맞추거나 끝없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길은 언제나 자기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의 기쁨을 지키고 나의 경계를 세우며 내 궤도를 돌고 때로는 침묵과 거리로서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세상은 자립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평정한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스스로 중심을 세운 사람은 결국 어디서든 중심이 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조금 늦게 답하기, 감정보다 생각으로 말하기, 그리고 내 시간을 가볍게 대하지 않기. 그 작은 선택이 쌓여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참여가 더 깊은 사유와 고요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오늘의 고요가 내일의 힘이 됩니다. 고요한 기록과 함께 당신의 중심을 지켜가세요.